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매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상대의 감정을 질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 행동만은 절대 해선 안 돼요. 오늘 영상은 좋아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를 심리학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연애 중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첫 번째, 과도한 저자세.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대상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연애를 하면 시간과 돈,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썸을 타고 연인으로까지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한쪽이 과도하게 자기를 낮추고 무리하게 맞추기 시작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심리적인 괴리감을 느낀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무조건 내가 맞춰주고 헌신하고 잘 해주기만 하면 사랑이 잘 유지되고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변하고 식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람의 뇌와 본능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타고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거를 비난하고 탓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뇌 자체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우리가 재밌고 설레는 것들을 봤을 때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는 것, 편안하고 안전한 감정을 느낄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는 것, 본능적인 반응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내가 과도하게 나를 낮추고 맞추는 거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너무 당연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맞추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커지고 사랑을 쟁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과도한 저자세로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가치가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노력하는 건가? 라고 느끼게 되면 이 상대방의 매력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가치를 낮게 인식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점점 관계는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대는 감정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한쪽이 계속 맞추고 표현하고 배려가 지속되다 보면 마음은 고마운데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과도한 행동에 맞춰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소모되기도 하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힐링이 되고 안정된 느낌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관리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이 관계와 이 사람을 관리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무로 이어가게 되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맞추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미안한 마음과 부담되는 마음 때문에 의무로 행동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요, 상대방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 긴장감이라든지 미묘한 궁금증이라든지 나보다 가치가 낮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나에게 다 맞출 거라는 당연한 생각 때문에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도 떨어져 버려요. 관계의 긴장선이 떨어져서 그만큼 매력이나 가치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말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정말 가볍게 어쩌다가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싫다고 하면 나 그냥 다 포기할게. 나는 부족한데 너는 완벽해. 이 말들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 대사들처럼 로맨틱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그 기본 마인드셋이요, 연애가 아니라 종속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적 집착.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누군가가 떠나는 것,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상대의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연애를 함에 있어서 꼭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감시를 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이고 그냥 원래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편안하게 하는 행동인데, 불안한 사람은 사소한 행동과 말 속에서도 혼자서 의미부여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고 추측과 의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든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반복되다 보면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까지 들게 되거든요.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원래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 감옥 같은 관계에서 탈출하고 싶어지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내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거나 불안감을 계속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팍 올라가거든요. 이때 이 사람의 뇌는 부정적 감정과 에너지를 막 표출하는 사람을 피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얘 때문에 피곤한 거야, 얘를 피해야 돼 라고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접할 때마다 쾌락의 호르몬인 도파민은 줄어들고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높아지죠. 더 이상 이 사람은 즐겁지가 않아, 이 사람은 편하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무거워 라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쪽이 되게 불안하고 집착하는 위치에 있으면 다른 한쪽은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통제하고 판단하고 조율하는 위치가 돼요. 관계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둘 다 불안하고 집착이 심하면 그 관계가 무너질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이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둘 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때 뇌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쪽이 더 힘이 있고 프레임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또 관계가 기울게 되는 거죠. 이렇듯 감정적으로 집착하고 확인하고 연락하고 애정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과한 거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과할수록 상대방은 그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점점 줄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냉정해지고 연락도 줄고 차가워지는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집착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상대방이 점점 감정 표현이 줄고 차가워진 건데, 상대방이 변했다는 생각 때문에 또 나의 집착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 웬만하면은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너 왜 말투가 달라졌어? 나한테 질린 거야? 너 왜 카톡 읽고 답 이렇게 늦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빴던 거 아니잖아. 이런 말들은 이 사람 너무 예민해, 피곤해 라는 인식을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감정 컨트롤 실패. 감정 기복이 너무 크고 급격하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불안정한 대상으로 느껴요. 이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 신뢰할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라는 마음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게 되거든요. 물론 너무 지나친 안정감은 설렘이나 자극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짧게 가볍게 즐길 관계라면은 마냥 자극과 설렘만 추구하는 관계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계를 바라본다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배우자의 특징으로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행동이 예측이 되고 반응이 예측이 되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얘가 반응할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갑자기 지킬앤 하이드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상대가 이렇게 감정 컨트롤 안 되고 감정적으로 폭주하는 모습을 보면, 얘 진짜 성숙하지 못하네, 얘 좀 어리네, 내가 더 성숙하네, 내가 더 안정감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들게 만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상이 이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우월감까지 느끼게 돼요.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올라가고 관계가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감정 컨트롤은 연애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과민한 감정 반응은 불안 성향과 회피 성향을 자극해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들거든요. 감정 컨트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루에도 기분이 자주 바뀌어요. 아침에 기분 달라, 점심에 기분 달라, 저녁에도 1시간마다 막 기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기분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고요.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도 기분이 쉽게 바뀌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사람의 감정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잘 있다가 자기 혼자 갑자기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넌 왜 그래?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너 변했어. 잘 자라는 말도 못해줘? 인사가 그게 다야? 이런 말들을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거에 의미 부여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즉각 느끼는 불안하거나 의심하거나 집착하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주 터뜨릴수록 상대방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올인. 사람들은 누구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우리 다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를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도 자기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맞출수록 처음에는 고마울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칠수록 이 사람은 자율성이 없나? 자존감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떨어진 건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사람한테 느끼던 매력이 급격히 추락하게 돼요. 처음에는 헌신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따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서 고마울 수는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게도 부담으로 변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럴 때 이런 말들을 해요. 잘해주는 것도 죄냐? 잘해주는 거를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잘해줘도 난리냐? 라고 항의를 하는데 사람의 뇌 구조 자체와 본능 자체가 그렇다고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사람의 타고난 본능과 뇌 구조가 그렇게 타고난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람을 만날 거라면 타고난 본능과 순리를 부정해봤자 이득이 없어요. 부정하고 신세한탄할 시간에 이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행복한 관계, 오래 잘 유지되는 연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성장하세요. 이렇게 상대에게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없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 삶의 행복, 삶의 가치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종속되고 의존하는 인생이에요.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고 서로 각자의 짐은 자신이 짊어지되 꼭 필요한 순간에 함께 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이 사람의 짐을 다 짊어지는 거는 동등한 입장도 아니고 노예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의 노예. 이런 마인드 조심하세요. 너 시간 될 때 만나자. 나는 다 맞출게. 난 너가 좋으면 다 좋아. 나는 너가 원하는 거면 다 해줄 수 있어. 난 그냥 무조건 그냥 너가 다 좋아.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로맨틱할 수는 있지만 점점 얘는 자기 삶도 없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없나? 얘는 내가 뭘 해도 어차피 다 좋아해 주래네.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네. 이런 과정들이 쌓이면 안타깝게도 상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고맙고 감동일 수는 있는데 이 관계에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무리하게 나한테 다 올인하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별을 통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무리 좋아해도 나를 잃으면 결국 사랑도 잃어요.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존재감 있게 다가가되 나와 상대의 감정을 성숙하게 잘 다루고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매력의 비밀이고 상대가 절대 떠날 수 없는 비법이에요. 불행한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 특징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 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